안녕하십니까. 설지은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오늘 여기 소개해 드리실 분은 원래 목주름이 굉장히 심하셔서 목주름을 상담으로 오셨던 분인데, 원래 우리가 목에 주름이 있다고 해서 옆으로만 이렇게 당기면 별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이 아랫부분이 퉁퉁해 갖고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뒤로 당기고 위로 당겨줘야 이게 목의 주름이 상당 부분이 개선되고 훨씬 더 효과가 좋거든요. 물론 이 목주름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목 밑에다가 이쪽에 절개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자체도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떤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목주름을 할 때 이쪽에가 안 좋게 만약에 수술의 결과가 나타나면 이 목 절개선 아래 부분이 전체가 이 위로 당겨 다니는 모습이 목에서 보입니다. 간혹 여러분들께서 갑상선 수술을 했다든가 아니면 목에 어떤 상처가 났을 때 보면 그 아래 부분은 침을 삼킬 때 피부가 쭉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외관상 보여지는데, 실제로 저도 이쪽으로 수술해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가 이쪽 부분이 너무 피부가 당겨 다닌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신 분은 여기에 있는 목에 늘어진 턱살이 진짜 닭뼈슬처럼 쳐졌다. 칠면조 목살처럼 쳐졌다는 것이 맞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처지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수술이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위로 중력에서 이쪽으로 쳐져 내려오는데, 주로 피부가 처지는 것은 비록 피부나 근육의 탄력도 줄어들지만 또 피부 안에 있는 지방이라든가 근육의 볼륨이 줄어들면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우리가 얼굴을 당길 때 이렇게 옆으로 당기듯이 옆에서 처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항상 저는 위쪽으로 당기는 그런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당기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위로 쭉 당기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이제 턱에서 이렇게 펴지고 턱이 갸름해지고 이런 모습만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만 좀 살짝 하면 어쩔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위로 당길수록 위쪽에가 결이 생기거나 아니면 주름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할 때 벽에 벽지를 바르는 것과 같은 원리다. 밑에서부터 위로 쭉쭉 끝까지 이렇게 붙여주면서 남는 여분의 벽지를 잘라내야 되듯이 부분에서 멈추거나 그리고 옆으로만 당겨버리면은 효과도 좋고 또 결국은 귀 앞으로 이렇게 헤어라인 쪽으로 결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당길 수 있는 그런 양도 적고요. 그래서 여기에 소개해드린 분은 이마에서는 내시경으로, 그 다음에 목에서부터 안면, 거상 이런 것은 전체가 스마스와 그리고 스마스와 목의 근육을 같이 방해해서 들어 올렸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수술 전후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변화를 여러분께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개해드린 어머니께서는 처음에 목주름이 심하시다고 해서 오셨는데, 물론 이제 목주름만 한 것이 아니고 이마에서는 내시경으로, 그 다음에 양쪽 볼에서는 스마스, 그 다음에 목에서는 목 근육을 당겨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술 전후 사진은 여러분께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물론 나중에 뒤에 가면은 수술 전후 사진을 한 모니터로서 보여드리고요. 그 변화되는 부분은 제가 인디케이터로서 이렇게 표시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술 전후를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저의 여기 유튜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곳에 댓글로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수술 후에 뭐가 변했다, 뭐가 변했다는 것을 제가 수술 후 사진으로서 설명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이 되는 병원에서 자꾸 저희 수술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의료법에서 말하는 수술 장면의 사진이나 그리고 수술 전후를 비교하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인디케이터로 가리키는 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그 변화를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안면 거상이라는 것은 항상 처져 내려오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턱이라든가 목에서 그다음에 메리오레터 라인에서 변화가 좋으면 그거를 우리가 얼굴이 처질 때는 위에서 밑으로 중력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위에 밑에서부터 위로 계속 당겨 올리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쪽은 좋아지겠죠. 왜? 밑에 부분이 밑에 아랫부분에서 처져 내려와서 몰려 있다거나 뭉퉁해 있다거나 그런 살들이 위로 끌어져 올라가면 당연히 좋아져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수술 전후가 한 달 15일이 돼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마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수술 사진 전후를 보고 자기 나름대로 궁금한 점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러한 수술 효과를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은 항상 부작용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항상 출혈과 그 다음에 염증, 이거는 약방의 감초식으로 어느 병원에서 수술하거나 반드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러나 저희 병원에서는 거의 수술하고 나서 출혈이 거의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받으시면 바로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퇴원하실 수 있을 정도로 수술의 규모에 비해서는 실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치료하는 빈도수도 적고 빈도수라고 하면 수술하고 그 다음날 집에 가시면은 한 일주일 후에 1차 실밥 뽑으러 오시고요. 또 며칠 후에 또 나머지 실밥 뽑으러 오시고 이것이 일반적인 치료 과정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항상 수술이라는 것은 상담 내용과 그리고 수술의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술의 테크닉은 다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상담에서는 항상 그거 확실히 할 수 있다, 뭐 자신은 한다, 뭐 스마스는 어떻게 당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술 내용에서는 보여드릴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쪽에 이렇게 꿰맨 라인만 남지 이 안에는 어떻게 해놓은지를 모르는 수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같은 경우는 항상 수술 내용도 안에 스마스가 어떻게 생겨 있고 목의 근육이 어떻게 되어 있고 스마스와 목의 근육을 한 번에 당겼을 때 그런 변화가 어떻게 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지난 5월 이전에만 하더라도 다 이렇게 수술의 그 내용을 사진이나 또는 동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의료법에서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경쟁이 되는 성형외과 병원에서 자꾸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제가 그런 자료들을 모두 빼고 그냥 수술 전후 변화로만, 그것도 변화를 여러분께 어떻게 변했다는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께서 비교하시라는 뜻에서 그냥 수술 전후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뭐 궁금사항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 우측에 있는 카카오톡 문자나 아래 핸드폰 전화번호에 문자로 그렇게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고요. 만약에 아래에 댓글에다가 질문을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댓글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세세하게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